(20대)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 아들, 술을 마시고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아들 때문에 공포의 5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서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어머니가 진술을 했는데요. 김선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1살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어머니가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와 술을 마시고 선배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돼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이튿날 오전 A씨의 부모는 경찰서로 찾아가 아들의 신원을 보증한 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집으로 갔고 A씨는 아버지와 점심 식사를 겸해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집에 돌아와 다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뒤늦게 올라온 아버지가 말리려 하자 A씨의 어머니는 내가 잘 달랠 테니 나가 있으라며 돌려보낸 뒤 아들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A씨는 평소에는 말수가 없고 조용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싸운 소리 안 들렸어요? 한 번도. 친구들도 인사하고 그랬어요. 저 담배를 되게 자주 피우더라고요. 그러나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고통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도 다른 사람들한테 칼로 위협했던 것이 있었고 그 전전날에도 어머니한테 머리를 잡고 칼로 위협을 한 상황이 있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담한 사건에 A씨의 빈소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도 아예 안 차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안치만 하신 상태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사건을 취재한 김선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 피해자인 아들 A씨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두세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술을 끊지 못한 건데요. 문제는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려 5년이나 계속 네.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고통을 더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그냥 난동이 아니라 흉기를 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이 피해자인 아들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는 아는 선배를 만나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렇지 흉기로 또 부모님을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A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 A씨의 술버릇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사건 당일만 해도 A씨의 아버지는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타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A씨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네. 지방에 내려가서 조선소에 취직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도 술을 했었는데요. 안 마셨을 때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함께 나눠 마신 이 소주 3병이 문제가 돼서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와 사건이- 함께 소주를 마셨군요. 예,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술로 인한 폭력이 또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참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이렇게 이 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 요즘 자주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해에는 한 40대 여성이 무려 25년간 계속된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남편에게 둔기로 맞아왔고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이 귀가 안 들릴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하. 이 두 딸까지 남편에게 폭력에 시달리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아버지를 살해했던 고교생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우울증에 걸렸다가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네, 이게 가족 간에 이렇게 살해를 할 정도라면 이게 가족 내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갈등이라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극단적인 친족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원인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개인사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좀 폭력의 수위가 정도를 좀 넘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사실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생명의 위협이 존재하는지가 파악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가족 간의 우발적인 살인은 사실 평생 지고 가야 될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집안 문제다 하고 넘기지 말고 네. 좀 더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